수열의 극한을 하는데 볼게요. 자, 일단 얘들아 우리가 아는 등비 수열 있죠? 자, 등비 수열은 일반항이 뭐예요? 일반항 A 아래 n-1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얘들아 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an이라는 것의 극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잖아. 맞지? 그런데 a라는 이 아이는 n과 관련이 없죠. 맞죠? 맞죠? 왜? n은 여기 안 붙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 애를 잠시 안 쳐다볼 거예요. 어차피 관련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가면 야가 무한대는 알겠어. 무한대인 거는. 그런데 여기 빼기 1을 한다라고 해서 갑자기 어떻게 큰 변화가 생기니? 큰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래서 얘도 우리 생각을 안 할 거야 지금은. 자, 그럼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여기 요 an 자리에 r에 n제곱이라는 거를 딱 놓고 이 공비라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그것의 극한이 정해진다라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됐지? 자, 우리 등비 수열은 얘들아 공비를 곱해 나가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공비가 1이면 모든 항이 어때? 공비가 1이면 모든 항이 다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공비라는 게 1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적혀 있긴 한데 자 공비 R 있죠? 공비 R. 공비 R이 1보다 큰 숫자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비가 2예요. 공비가 2면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2의 n제곱 이렇게 쓰겠지. 자,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3 들어가고 하는 거잖아. 원래는 2, 4, 8, 16 이렇게 가겠죠.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잖아. 맞죠? 그러면 공비가 1보다 크면 이것의 극한은 점점점 커지는 발산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공비가 1이면 어떻게 된다고? 늘 같은 값을 유지하겠죠? 근데 우리가 유지하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R의 n제곱만 우리는 생각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공비가 1이면 이거는 늘 1 아니니? 늘 1이겠지. 그렇다면 공비가 1이면 이 아이는 답이 1이거든. 1이라는 거는 뭐지? 수렴, 발산 중에? 수렴이잖아. 공비가 1이면 주어진 아이의 극한은 1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비가 1보다 작아지는 걸 해볼게요. 공비가 1보다 작은 거는 하는데 얘들아 계속 작아지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경계를 어디에 두냐면 마이너스 1로 일단 경계를 잡을 겁니다. 자, 요 사이에 있는 숫자 예를 들면 뭐 있지? 어떤 거 있겠어? 요 0 빼고 공비는 0이 되면 안 돼. 요 사이에 있는 숫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해볼까? 뭐 2분의 1 이런 거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의 n제곱이야. 근데 얘들아 1은 아무리 거듭제곱해도 1이잖아. 그래서 2분의 1의 n제곱을 2의 n제곱분의 1로 잡을 거예요.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봐요. 그럼 분모가 점점 커지지. 근데 분자는 1로 고정이지. 그럼 그 전체 값은 어떻게 되겠어? 0으로 점점 수렴하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0으로 수렴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비가 요 사이에 들어오면 요 아이는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떤 경우 할까? 작은 경우 하겠지. 아닌데 뭔 게 빠졌네? 뭐인 거? 마이너스 1인 거. 자,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에 n제곱 아니가? 자, 1, 2, 3, 4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겠죠. 요래 되는 거잖아. 이걸 뭐라 한다 했지 우리는? 진동이지만 수렴 발산 중에서는 발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면 자, 예를 들어서 뭐 R이 마이너스 1을 해보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의 n제곱이겠지? 자, 마이너스 2 그 다음 뭐야? 4. 자, 처음에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4. 맞지?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선으로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꼴이겠지. 그럼 이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수렴 발산 중에서는 발산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야는 뭐였지 아까? 이 경우는 수렴 발산. 발산. 이거는 수렴인데 그때 어디 값으로 수렴했다? 1로 수렴했다. 요 경우는 수렴인데 어디로? 0으로. 요 경우는 발산이고 요것도 발산이겠지. 그래서 등비 수열의 극한은 공비를 기준으로 나눠 생각을 할 거고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R이 1보다 크면 발산이었지? 그 다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발산이죠? 요거 두 개를 같이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가 뭐 한다고? 이 아이 뭐 한다고?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지금 아까 이 경우는 뭐 했어 답이? 이 경우는 뭐 한다 했어? 수렴한다 했지? 그러면 요거를 절대값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요 경우는 뭐 한다고? 수렴한다 했다 맞지? 근데 어디로? 무조건 0으로. 그 다음 R이 1이면 뭐였지? 수렴. 어디로? 1로.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보편적으로는 뭐겠어요? 발산이겠죠?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럼 얘들아 기억을 해야 돼. 이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고 발, 수, 수, 발 기억하세요. 알겠죠? 요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면 발, 수, 수, 발입니다. 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약간 번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조사하는 거는 R의 n제곱이지. 맞지? 근데 가끔 있잖아. R의 2n제곱이나 R의 2n 뭐 더하기 1, 2n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하더라.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하니까 발산이었잖아. 맞지? 근데 여기다가 내가 R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의 2n제곱은 뭘지? 그러니까 뭐지? 답이? 1이지 항상.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무조건 발산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에 따라 조금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넣고 얘가 홀수란 뜻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홀수번 하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1이겠지. 그때는 또 숫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이다가 아니라 문제를 잘 보세요라는 뜻인 겁니다. 알겠죠? 요 경우는 마이너스 1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 하더라. 그럼 봐봐. 세상에 이만큼의 수렴 발산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을 해볼게요. 그 중에서 요만큼만 수렴하는 문제거든요. 웬만하면 답이 다 발산이라는 뜻인 거야. 웬만하면. 그러면 학교에서는 수렴 문제를 내야 돼? 발산 문제를 내야 돼?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뭐 수렴 문제를 문제에서 낼까? 발산을 낼까? 시험 문제. 발산 문제를 많이 내면 찍어두면 다 발산이라니까 웬만하면. 맞지? 웬만하면 다 발산이라니까 답이. 그래서 수렴 문제를 내는 게 맞는 거야. 답이 웬만하면 수렴인 걸 낸다라는 뜻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방금 했던 거 있죠, 요만큼. 요만큼에서 두 개가 수렴이죠. 요 경우가 수렴이잖아. 공비가 1이거나. 요걸 다르게 표현하면 요거 아이가. 요거거나 요거만 수렴한다 라고 했으므로 자, 첫 번째 여기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요거거든요. R의 n제곱. R의 n제곱의 꼴일 때는 공비만을 따지면 됩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거나 1이다. 합쳐서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한 개 더 있죠. 우리 등비 일반항이 제잖아 사실은. AR의 n-1. 자, 그러면 이 뒤에 붙어있는 요 공비 있지, 공비. 요 공비는 수렴 조건으로는 사실 아까 위아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서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이 A라는 아이가 N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숫자인 거야. 맞지? N이 없는 어떤 숫자인데 만약에
요 숫자가 0이라면 모든 항은 다 뭐야? 0이잖아. 맞지? 그럼 모든 항이 0이면 그거는 수렴이야, 발산이야? 수렴이겠지. 그래서 여기 n이 붙어 있지 않은 어떤 게 존재한다면 그것이 0이 될 때도 수렴한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 단원이 급수라는 거거든요. 급수에도 수렴 조건이 있습니다. 알겠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까지 완벽하게 기억하시고, 자, 그 문제 한번 볼까요? 우리 앞 단원에서 했던 수열의 극한 있지? 수열의 극한은 뭐밖에 안 묻는다고? n을 어디로 보내는? 무한대로 보내는 것밖에 묻지 않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것의 극한을 찾으세요 라고 했을 때 문제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분수거나 분수가 아니거나. 맞죠? 분수라는 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라는 뜻인 거고, 분수가 아닐 때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n이 무한대로 갑니다. 그애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뜻인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문제 풀 때 어떻게 했었어? 어차피 점점점 커지는 거니까 걔보다 조금 더 작은 거는 큰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뭐가 더 큰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을 한다면 얘들아, 등비 수열의 극한은 공비가 기준인 거야. 맞지? 공비가 커야 값이 커지겠지. 그러면 얘는 공비가 얼마일까? 얘는 9라고 해야 된다. 3이라고 하면 안 돼. 이게 3의 2n이라는 거는 9의 n인 겁니다. n 밑에 붙어 있는 거를 우리는 공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거는 공비가 9고요. 얘는 공비가 얼마예요? 8이죠. 누가 더 커요? 9가 더 크죠? 야, 큰 의미 없는 수라는 거죠. 얘는 버려요. 됐죠? 버려도 돼요. 어차피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이 둘 중에서는 그럼 보세요. 누가 공비가 더 커요?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게 더 크죠? 얘는 공비가 얼만데? 8이고 얘는 공비가 얼만데? 여기는 9거든. 2로 묶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 얘를 또 버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문제는 얘들아, 분모, 분자 입장에서 제일 큰 것만 남기고 다 버려요. 알겠죠? 자, 버린 다음에 남아있는 거 두 개를 조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분모는 9의 n제곱이고요. 분자는 얘들아 3의 2n이 9의 n제곱이고, 맞지? 그 다음 3의 마이너스 2잖아? 그럼 걔는 뭐야? 9분의 1이겠지? 그러면 요거 두 개 뭐 했을까? 우리 약분으로 날린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 맞죠? 그랬을 때 남아있는 숫자 9분의 1을 우리는 수렴하는 극한값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갈게요. 여기 보시면 분수인데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 아닌가요? 그거 아니에요. 유리화는 보통 얘들아 내가 뭘 했는데 분모가 0이 되는 경우 있지. 그때 하는 게 유리한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얘는 9야. 9. 공비가 9야. 얘는 2잖아. 그럼 누구를 버려? 뒤에 거를 버려. 이렇게. 어차피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그럼 분자에서는 누굴 버려? 뒤에 거인 2의 뭐시기를 버리겠지. 맞지? 그리고 앞에 남아있는 거 볼까? 분모에 루트 9의 n제곱이지. 밖에 나온 모양. 얘는 3의 n제곱 아닐까? 그 다음 여기 위에 있는 남은 요거 있죠, 요거. 얘는 3의 n제곱 곱하기 뭐야? 3이겠지. 그러면 요래 정리했을 거 아니겠니? 답은 뭘까요? 3이겠죠. 됐나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도 나올 수 있거든요. 무한대끼리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면 더 큰 거 누구예요? 3의 n제곱이죠. 그걸로 묶어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묶어내는 거예요. 그럼 얘는 1이 되고 빼기 3의 n분의 2의 n이지. 맞니? 그러면 3분의 2의 n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1이라는 숫자는 늘 1이겠죠. 얘는 공비가 얼마인 거야? 3분의 2인 거지.
우리 아들아 수렴 조건 다시 말해봐. 등비 수열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공비가 어떤 범위에 와야 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했지. 그러니까 아들아 공비가 요 범위거나 이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인 거잖아. 그러면 요 범위 안에 들어있는 요 공비 있죠. 요 공비의 꼴은 모두 진분수입니다. 진분수가 어떻게 생긴 분수입니까? 분모의 값이 더 큰 분수를 진분수라고 해요. 가분수는 분자가 더 큰 거잖아, 맞지? 그래서 진분수의 꼴이 공비라면 항상 수렴하는 거예요. 어디로?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지. 그럼 야가 뭐야 지금? 진분수 아이가. 그럼 야는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하겠고 야는 1로 수렴하겠고 그럼 괄호하는 뭐야? 1이겠지. 맞지? 근데 3의 n제곱이 어떻게 되겠니?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잖아. 그럼 둘이 곱하면 발산이겠지? 그래서 이거 정답은 뭐다?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이 필수예제 12번에서는 얘들아 제일 앞에 이런 단어 잘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 AN이라는 아이는 이미 수렴을 했어요. 수렴했습니다. 알겠죠? 그럼 답이 뭐가 됐다는 얘기니? 숫자가 됐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AN의 극한은 이미 숫자야. 됐니? 이미 숫자라는 거야. 그럼 봐봐래 얘들아 봐봐. 이 AN의 극한이 뭐라고? 이미 숫자야. 자는 뭔지 모르겠지만 숫자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렇다면 볼까? 야는 공비가 얼마고? 4야, 4. 야는 2야. 그러면 얘가 큰 의미가 없겠지. 맞지? 그리고 그러면 얘는요 하겠지만 아까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공비가 1이거나 진분수의 꼴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 곱한다고 해서 얘보다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 야가 이미 수렴하잖아. 맞지? 그럼 야는 공비가 1이거나 진분수야. 맞지? 그러면 그 진분수랑 2를 곱한다고 해서 4보다 커져?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볼게요. 야는 공비가 얼마니? 3. 야는 뭐 있겠지만 야가 얼마야? 4잖아. 그럼 누가 더 커? 앞에 게 더 크겠지? 그럼 야를 버려. 자, 그러면 야는 4의 n제곱 곱하기 an이고 야는 4의 n제곱 곱하기 4가 되는 거잖아요. 야는 4 그렇게 날렸겠죠. 그리고 이거의 극한이 결국 뭐가 됐다는 뜻입니까? 2가 됐다는 뜻이겠죠? 근데 야도 수렴을 하고 야도 수렴을 하니까 수렴하는 것끼리 계산해서 2가 되게 하려면 AN의 극한은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해서 얘는 정답을 2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거. 수렴 조건 한번 다시 갈게요. 등비 수열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은 주어진 것의 일반항의 꼴을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일반항의 꼴. 자, 이 문제랑 이 문제는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나 봐야 돼. 얘들 잘 봐. 얘는 앞에 있는 것도 n이 있고 뒤에 있는 것도 n이 있지. 근데 얘는 뒤에 있는 거는 n이 있는데 앞에 있는 거는 n이 없어요. 이 뒤에 문제가 AR의 n-1의 꼴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는 R의 n제곱 꼴이 되는 겁니다. 둘 다 지수에 n이 있죠. 그러면 x-2 전체의 n제곱으로 바꿔 쓰셔야 돼요. 하나로 표현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누가 공비니라고 하면 x 곱하기 x 빼기 2가 공비인 거예요. 등비 수열에서 수렴하기 위해서는 공비가 어디에 속해야 한다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x 범위 찾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 보통 부등식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풀어? 왼쪽 2개, 오른쪽 2개 이렇게 풀겠죠. 그럼 왼쪽 2개를 먼저 풀어. 얘를 먼저 풀면 x제곱 빼기 2x가 있는데 넘어오면 플러스 1이 0보다 큰 거야. 그 얘는 x 빼기 1의 제곱이 0보다 큰 거죠. 0보다 큰 거 맞거든.
근데 뭐는 되면 안 돼? 생각해봐봐 얘들아. x에 뭐가 들어오면 안 될까? 1이 들어오면 안 되지. 여기 1 들어오면 뭐가 되는데? 0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다. 됐죠? 자, 오른쪽 두 개 갈게요. 자, 이 오른쪽 두 개를 풀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이하가 되는데 얘들아 만약에 너희가 딱 봤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 맞지?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부터 생각하냐면 판별식을 먼저 생각하세요. 알겠죠? 자, 요 아이는요. 판별식을 생각하면 반의 제곱 빼기 ac 이렇게 되죠. 얘 0보다 어때? 크지? 판별식이 양수다. 무슨 뜻이야? 근이 몇 개다? 2개다. x축과 몇 개에서 만난다? 2개에서 만난다 이 뜻인 거야. 그러면 어디를 그래프를 그릴 거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렸을 거고 0 이하인 부분은 여기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x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근의 공식까지 가시라는 겁니다. 자, 요거 근의 공식 쓰면 어떻게 되냐 얘들아? 분모는 이거 우리 이 방정식으로 생각하고 근의 공식 한번 써볼까? 분모는 짝수 공식 쓸 수 있지. 1분의 뭐야? 1 풀마 루트 반의 제곱 빼기 ac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1 플러스 루트 2, 여기는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직선에 그려서 공통 범위를 찾으셔야 돼요. 자, 노란색은요. 1 빼기 루트 2부터 1 더하기 루트 2까지예요. 맞죠? 그런데 1이 어딨지? 얘들아 생각해봐봐. 얘는 1 더하기 루트 2고 얘는 1 빼기 루트 2잖아. 1이 어딨어? 중간에 있지 않을까? 여기서 루트 2 더한 거, 루트 2 뺀 거 이렇게 볼 거니까 1이 요 가운데 있거든. 근데 얘는 지금 1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했지. 그럼 1을 빼고 이쪽과 이쪽이란 뜻인 거거든. 그러면 겹치는 범위 찾는 거니까 여기랑 여기를 정답으로 했겠죠. 그래서 1번 답은 1 빼기 루트 2 이상 1 미만 그리고 1초가 1 더하기 루트 2 이하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아까 요 유형이라고 했죠. 우리 이 유형은 수렴 조건이 뭐지? 일단 공비 조건은 똑같대. 그리고 거기다가 뭐 포함해야 돼? A가 뭐인 거? 0인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야가 말한 A는 여기서 뭐야? X지. 그럼 X가 0이 돼도 된다. 이것도 답이야. 이것도 답인 거야 그냥. 그리고 야가 말하는 공비는 누구야? 2-x. 그럼 이 2-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이하다 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풀면 되거든. 2 다 빼면 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다 곱하면 얘는 1 이상, 3 미만. 됐지? 그래서 이거도 정답, 이거도 정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우리 있잖아. 등비수열의 극한은 공비가 어느 범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졌지. 맞죠? 공비가 뭔지 알면 답이 정해지는 거였잖아. 근데 이 문제 봐봐 얘들아. 이 수열의 극한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 수열의 공비가 뭔지 아니? 모르잖아. 공비가 뭔지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풀으라는 뜻일까? 공비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를 보여줘 이런 뜻인 거야. 공비에 따라서 저것의 극한이 답이 달라지는 걸 한번 보여봐라 이런 뜻인 거지. 그러면 서술형에서 잘 나오겠지. 맞지 맞지? 누구 거 공비 짜서 이렇게 되는 거 보여주고 싶다 이 말인 거니까.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까 공비를 내가 나누는 기준 알려드렸잖아요. 처음에 발수수발 기억나죠? 발수수발을 먼저 보면 자, 얘가 지금 공비가 R이라고 적혀 있는 거니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R의 n제곱이 뭐가 된다고? 발산한다고.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얘는 발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아래 n제곱이 수렴하죠. 어디로? 0으로. 공비가 1이면 아래 n제곱이 수렴하죠. 어디로? 1로. 그리고 원래는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발산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문제에서는 단 공비는 마이너스 1이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아, 내가 지금 쓴 거는 이렇게 생긴 아이가 얘가 된다라는 거지 주어진 답이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풀어볼게요. 뭐냐? 자,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야가 무한대로 발산하거든? 그러면 주어진 문제의 극한을 찾아보세요 라는 거야. 자, 얘는 1 더하기 아래 n제곱분의 아래 n제곱이겠죠? 이 아래 n제곱이 어떻게 된다고? 방금 뭐라 했지 내가? 얘가 발산하는 거야. 얘 발산이고 얘도 발산이지. 근데 더하기 1은 의미가 있어? 없지? 버려. 그리고 어떻게 했어? 약분했겠지. 그럼 답은 뭐야? 1인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1 더하기 아래 n제곱분의 아래 n제곱의 극한을 묻는 건데 요 범위에서는 요게 어떻게 된다고? 0이 된다고. 요 모양이 0이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럼 1 더하기 0 분의 0이잖아. 그럼 뭐야? 0이겠지. 0으로 수렴한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공비가 1인 거죠. 공비가 1이면 아래 n제곱이 뭐가 된다고? 공비가 1이면 아래 n제곱은 1이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이 수열은 1 더하기 1분의 1인 거니까 2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나눠 가지고 한 개 한 개 꼼꼼하게 풀어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정리 좀 합시다.